출근길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오늘도 평소처럼 서둘러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정훈이 입을 셔츠를 다려놓았다. 11의 결혼 생활, 41의 나이가 무색하게 출근 준비는 여전히 허둥지둥이었다. 고등학교 행정실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내 직함처럼 삶의 모든 것이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했다. 수진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거든. 정우는 넥타이를 매면서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평범한 남자라는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낭만이 없고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성실함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알았어. 나도 오늘 서류 정리하느라 좀 늦을 거야. 무심코 던진 거짓말이었다. 사실 오늘은 약속이 있었다. 이시훈과의 약속. 학교에 새로 들어온 미디어 컨설팅 업체 디렉터였다. 처음 그를 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32의 나이에 이미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의 모습은 내가 꿈꿨던 삶과 비슷했다. 정훈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후 나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40의 주부라기보다 30대 초반의 여성처럼 보였다. 외모 관리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감출 수 없었고 그런 흔적들이 시훈 앞에서는 자꾸 신경 쓰였다. 시훈과의 첫 만남은 학교 홍보 영상 제작 때였다. 그는 내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게 꿈에 대해 묻지 않았다. 정훈조차도. 오후 4시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카페에 들어서자 시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미소는 따스한 봄 햇살 같았다. 스크립트 검토하러 오셨다고 행정실에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시훈은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다. 그의 옆에 앉으니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다. 정훈은 향수 같은 건 쓰지 않았다.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홍보 영상 기획안 보고 싶으세요? 시훈이 물었지만 우리 둘 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솔직히 영상보다 당신이 더 궁금해요. 내 대답에 시훈은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에 빠져들며 생각했다. 이건 그저 대화일 뿐이야. 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안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무너져 내린 경계를 느꼈다. 대화는 업무에서 시작해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시훈은 자신의 꿈, 좌절, 성공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일상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것 같았다. 수진 씨는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보여요.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누군가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다. 정훈에게는 언제나 아내이자 엄마였을 뿐이다. 괜찮아요? 시훈이 내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봐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곧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매번 만날 때마다 정당한 이유를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 둘 다 그 이유가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첫 키스는 우연처럼 찾아왔다. 학교 옆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 시훈이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수진 씨,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이미 그의 온기에 반응하고 있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훈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시훈과의 키스도 생생했다.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웠다. 그냥 한 번의 실수야. 더는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이미 금지된 열매의 단맛을 맛본 후였다. 다음 날 시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은 내라고 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 카페, 나중에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호텔. 나는 매번 가족에게 동창회 학교 행사 준비, 연수 같은 거짓말을 했다. 어느 날 시훈이 물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당신은 더 많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정훈의 무심함,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꿈을 포기한 젊은 시절. 시우는 내 모든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운의 말은 달콤했고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정훈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에서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시운과 함께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운은 나를 서울 외곽의 한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번 주말만큼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정훈에게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했다. 펜션에서의 이틀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시우는 내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수진 씨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함께 떠나면 어떨까요? 떠난다고? 어디로? 어디든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지금의 삶을 벗어나서. 그 순간 잠시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시운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지웠다. 수진 씨,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랑. 그 단어가 내 귀에 달콤하게 울렸다. 정훈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시운의 품에 안겨 그날 밤을 보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운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이제는 더 대담해져서 종종 점심시간에 만나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한 번은 학교 근처 모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진 후 급하게 학교로 돌아오던 중 동료 교사와 마주친 적도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지만 시운이 능숙하게 상황을 넘겼다. 행정실에 문서 전달하러 갔다가 오수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마침 같은 방향이라. 동료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시운과 함께일 때는 희미해졌다. 어느 날 정훈이 물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냥 새학기 준비하느라. 요즘 홍보 영상도 만들고 있거든. 정훈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그의 무심한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항상 그랬다. 질문 없이 믿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시우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주말에 제주도에 같이 가요. 이틀만. 그의 제안에 처음으로 망설였다. 주말 내내 집을 비우는 건 너무 위험했다.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만나야 하나요? 호텔방에서 몰래? 그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시운도 희생하고 있었다. 나만을 위해. 알았어요. 제주도에 가요. 제주도 여행은 완벽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그리고 시운과의 자유로운 시간. 그곳에선 불륜이라는 단어조차 잊을 수 있었다. 시운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고급 호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정훈과는 이런 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실용적인 여행을 선호했다. 여행 마지막 날 해변에서 시운이 내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무슨 결정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속 몰래 만날 건지 아니면.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필요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마치 불안감을 육체로 지우려는 듯이.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가족에게는 직무연수라고 거짓말했다. 정우는 여전히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 그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질문해 주었다면 어쩌면 내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다. 시온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남을 가졌다. 한 번은 너무 늦게 귀가했더니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안해. 학교에서 회의가 길어졌어. 정훈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시온을 생각하면 다시 흔들렸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걱정과 책임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시간. 어느 날 시온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같이 살아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가족이 있잖아요. 시온은 진지하게 말했다. 아이들도 데리고 와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훈을 떠나 시온과 새 삶을 시작한다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시온의 제안 후 집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 하지만 시온의 말도 마음에 남았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엄마를 보는 게 아이들에게도 더 좋을 거예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정훈과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였다.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훈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하기로. 시온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날 밤 시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정했어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즉시 답장이 왔다. 정말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그 답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가족을 떠난다는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시온과의 미래는 희망차게 느껴졌다. 다음 날 정훈에게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정훈이 출근하기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말문이 막혔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시온을 만났다. 아직 말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시온은 내 손을 잡아줬다. 천천히 해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의 위로에 안심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가 하려는 선택이 옳은 걸까? 그날 밤 정훈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수진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어. 그의 심각한 어조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알아챈 걸까? 불안함에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야? 정훈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너 요즘 많이 바뀌었어. 집에 있는 시간도 줄고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슨 일 있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직 시온과의 일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훈도 느끼고 있었던 거다. 우리 사이의 거리를.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정우는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접촉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주말에 여행이라도 갈까? 아이들도 데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가 노력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하지만 그날 밤 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 행정실에 정훈이 찾아온 것이다. 점심시간 갑자기 그가 나타났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깜짝 선물이야. 같이 점심 먹을까? 그 순간 시훈이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숨이 막혔다. 안녕하세요. 시훈이 정훈에게 인사했다. 오수진 선생님의 남편분이신가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정훈입니다. 시훈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학교 홍보 영상 작업 중인데 오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내 남편과 내 불륜 상대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손이 떨려왔다. 그럼 저는 이만. 시훈이 나가며 내게 살짝 윙크했다. 정훈과의 점심은 어색했다. 시훈과의 일을 의심하고 있는 건지 계속 질문했다. 그 사람이랑 일한 지 오래됐어? 홍보 영상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훈이 문득 물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그 순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괜찮아, 정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정훈이 일찍 잠든 후 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왜 그랬어요? 위험할 뻔했잖아요. 시훈의 답장은 의외였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 같던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정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충실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 그런 그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정훈의 행동이 달라졌다. 갑자기 퇴근 시간에 전화가 왔다. 오늘 몇 시에 집에 와? 6시쯤? 왜? 그냥 물어봤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시훈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정훈이가 이상해요. 시훈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내일 봐요. 사랑해요. 사랑. 그 말에도 이제는 죄책감이 함께했다. 정말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에서 도피하는 수단일 뿐일까? 6시 정각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어두웠다. 정훈아? 불을 켰을 때 소파에 앉아있는 정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늦지 않았네. 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가가 보니 사진들은 나와 시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카페에서, 호텔 앞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정훈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미 3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지금? 이제 와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가족에게 부족한 게 뭐였어? 대답할 수 없었다. 정훈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잘못은 전부 나에게 있었다. 말해봐, 수진아. 뭐가 그렇게 부족했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말이 끊겼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변명도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정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네. 그는 일어나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혼 서류야. 내일까지 서명해줘. 충격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혼? 아니, 정훈아, 우리 얘기라도. 얘기? 그가 웃었다. 차갑고 슬픈 웃음이었다. 수진아, 넌 이미 선택했어. 그 남자를 선택했잖아.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아이들 생각이라도 했어? 몰래 바람 피우면서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가 맞았다. 내 욕심과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법원에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양육권.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잃는다고? 숨이 막혔다. 제발, 그것만은. 아이들은. 정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수진아. 그날 밤 정훈은 게스트룸에서 잤다. 나는 침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다. 시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가 과연 내 편이 되어줄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에는 메모가 있었다. 오후 4시까지 짐을 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현실감이 없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진다고? 떨리는 손으로 시훈에게 전화했다. 시훈 씨, 정훈이가 다 알아버렸어요. 이혼하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요, 수진 씨. 우리가 원하던 거잖아요.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왜인지 공허하게 들렸다. 아이들 양육권도 빼앗긴대요. 다시 침묵. 글쎄요. 그건 좀 복잡하네요. 하지만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그의 대답에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다. 정말 시훈이 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제 짐 좀 가져가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요? 네. 오후까지 집에서 나가야 해요. 시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늘은 좀 바빠요. 미팅이 있어서. 짐은 제 집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택배로. 실망감이 밀려왔다.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의 첫 반응이 바쁘다라니. 알았어요.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11해 동안 쌓아온 삶이 이제 몇 시간 안에 정리되어야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방에 옷 몇 벌과 필수품만 챙기고 아이들 방으로 갔다. 그들의 사진을 하나씩 만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용서해줘. 짐을 다 싸고 시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짐은 별로 없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의 답장이 늦게 왔다. 오늘 밤은 호텔에 머무는 게 어떨까요? 내일 제가 시간 내볼게요. 호텔. 그 단어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금까지 호텔은 우리의 비밀 장소였다. 이제는 내 임시 거처가 되어야 한다니.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가족, 집, 안정된 삶. 모두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시훈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반응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수진 씨, 저는 이정훈 씨의 변호사 김지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약속된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들어서자마자 정훈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정훈 씨는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또한 이시훈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숨이 막혔다. 위자료 청구라고요? 네, 불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요. 시훈에게 바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정훈이가 당신에게 위자료 청구한대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1시간 후 시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전화가 아닌 문자였다. 죄송해요, 수진 씨.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우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재미있고 편리한 관계였을 뿐. 위기가 닥치자 바로 등을 돌렸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집, 그리고 이제 시운까지.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싸구려 모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 시운을 마주칠 위험이 있었고 학교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법원에서 첫 이혼 조정이 있었다. 시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만 왔다. 정우는 차갑게 나를 무시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정훈의 변호사가 말했다. 또한 양육권은 이정훈 씨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내 변호사는 약하게 항변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메시지, 사진, 호텔 영수증. 정훈은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정훈이 다가왔다. 생각해봤어. 양육권은 공동으로 할게. 하지만 아이들 주거는 나와 함께야.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순간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래도 아이들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구나. 고마워, 정훈아.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날 위한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거야. 엄마가 필요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반면 나는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시운의 회사로 찾아갔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버렸듯 나도 그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었다. 이시운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비서가 전화를 걸더니 곧 시운이 나왔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요. 밖으로 나와 그에게 물었다. 왜 연락도 없었어요? 정말 날 사랑했던 거예요? 시우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졌잖아요. 당신 남편이 내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에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날 버린 거예요? 그는 당황한 듯 말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 순간 그의 진심이 보였다. 시운에게 나는 단지 재미있는 모험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험이 위험해지자 바로 포기한 것이다. 알았어요.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돌아서려는데 시운이 내 팔을 잡았다. 수진 씨, 오해하지 마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 순간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됐어요. 이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정훈이의 변호사에게 전달할 거예요. 시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당신도 책임져야죠.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으니까. 녹음 파일을 정훈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시운의 진술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의 회사에도 소송 내용이 알려졌고 결국 시운은 해고되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중요한 미디어 업계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기 어려워졌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합의되었고 양육권은 정훈에게 주어졌다. 나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몇 권의 책뿐이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 비정규직 행정직으로 일했던 내 경력으로는 좋은 자리를 얻기 힘들었고 소문이 퍼져 주변 학교들도 꺼렸다. 주말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정훈의 집, 예전에는 우리 집이었던 곳으로. 문을 열자 큰아이가 나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작은아이는 울면서 안겼지만 어색함이 느껴졌다. 엄마가 왜 우리랑 안 살아? 작은아이가 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잠시 다른 곳에 있어야 해서. 큰아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서 그런 거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정훈이 모든 걸 말해줬구나.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해. 큰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작은아이만 남아 내 손을 잡았지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주말이 끝나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일명예, 심지어 아이들의 신뢰까지.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시훈을 마주쳤다. 그는 많이 초라해 보였다. 날 보자 잠시 당황하더니 다가왔다. 잘 지내요? 어이가 없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내가 비겁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난 모든 걸 잃었어. 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잃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당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때문에.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구나. 당신 아직도 날 원해요? 시훈이 물었다. 그 질문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도 사라졌다. 아니,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행복하길 바랄게요. 행복? 그런 건 이미 잃어버렸어. 카페를 나와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망가진 내 인생. 아이들에게 준 상처, 정훈에게 한 배신. 모두 내 잘못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정훈에게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가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지인의 소개로 작은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바닥에서부터. 주말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큰아이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우리 공원에 갈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래, 가자.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공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만큼은 지키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정훈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났다고 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정훈이었다. 얘기 좀 하자. 내일 시간 돼? 정훈과의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아팠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이사 간다면서. 어색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부산으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야. 정훈이 말을 끊었다. 생각해봤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내가 원한다면 부산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서 아이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해줄게.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정훈은 진지하게 말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해.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실수는 없어야 해. 눈물이 쏟아졌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날 위한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거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 넌 항상 좋은 아빠였어. 정훈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뭐가 부족했던 거야? 정말 알고 싶어. 깊게 생각했다. 정말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무것도. 부족한 건 없었어. 문제는 나였어. 내 욕심, 내 허영심.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솔직하네. 정훈아, 용서는 안 되겠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용서? 글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의 말은 희망을 주지 않았지만 완전히 닫아버리지도 않았다.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한 달 후 나는 부산 근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었다. 어느 주말 정훈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왔을 때 처음으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어. 정훈이 말했다. 그래, 나도 느꼈어. 특히 큰애가.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생활, 친구들, 취미. 처음으로 부모로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넌 어때? 일은? 내가 물었다.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바쁘지만 만족스러워. 너는? 나도 괜찮아. 작은 사무실이지만 일하는 게 좋아.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정훈이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후회해? 그때의 선택을. 깊은 한숨이 나왔다. 매일 후회해. 매 순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으니까.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았어. 그가 떠난 후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것이 내 선택의 결과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완전히 잃지 않았다. 작은 위안이었다. 시우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해외로 떠났다는 것. 그도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없었나 보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불안하게 만났다. 혹시 아이들과의 만남을 제한하려는 건가 걱정됐다.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 한 달 정도. 아이들을 내가 돌봐줄 수 있을까? 충격이었다. 정말? 내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내가 조금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눈물이 흘렀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고마워, 정훈아. 정말 고마워.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날 밤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끔 사랑이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나는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저지른 실수를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정우는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있다. 어쩌면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이제 나는 그저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더 이상의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 그것마저도 과분한 욕심일 테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을 아이들에게 헌신하겠다고. 그것이 나의 속죄였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영원한 책임.